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 지역권부터 보겠습니다. 자, 문제집 220페이지 피시면 됩니다. 220페이지요. 자, 24번서부터 지역권 문제가 나오고 있죠. 지역권 풀어보겠습니다. 24번 문제. 자, 다음 중 지역권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모두 골라라 라고 말하고 있죠. 자, 먼저 기억부터. 지역권은 물권이므로 요역지와 분리해서 양도할 수 있다. 맞나요? 지역권하고 요역지하고 무슨 관계죠? 예? 무슨 성? 예? 부정성. 그죠? 부정성. 예. 수반성이라고 하셔도 돼요. 수반성. 수반성보다는 이제 부정성이 조금 더 넓은 개념입니다. 자, 그러니까 주종관계, 요역지 토지하고 요역지 토지. 그다음에 지역권. 이 두 가지가 주종관계를 이루고 있다라는 것이 부정성이죠. 주종관계. 요역지라고 하면 편익을 받는 토지죠. 편익 받는 토지. 주로 이제 우리 시험에 나오는 건 통행지역권입니다. 통행지역권. 자, 예를 들어 갑이 왼쪽 토지를 가지고 있을 때 오른쪽 을 땅에다가 통로를 개설하고 이렇게 왔다 갔다 통행하시는 거죠. 자, 이랬을 때 갑의 토지가 편익을 받는 토지죠. 자, 이 편익 받는 토지를 요역지. 그리고 을 토지 땅. 여기는 이제 편익을 주고 있습니다. 이런 걸 무슨 승역지라 그러죠? 승역지. 자, 여기서 이 요역지라는 것은 갑이 지역권자라는 건데, 지역권은 갑이 단독으로 가지는 게 아닙니다. 요 땅에 지역권이 있는 거죠, 땅이. 그러니까 만약에 갑이 이 요역지 땅을 딴 사람한테 팔면, 병한테 팔았다. 그리고 요역지 땅에 소유권 이전 등기가 됐다. 그러면은 뭐도 같이 넘어간다. 예, 뭐도 같이 넘어간다? 예? 지역권도 같이 넘어가는 거예요. 그죠? 예, 지역권이 어디에 있어서? 땅에, 그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기억은 맞아서 틀렸어요. 틀렸죠, 그죠? 예. 자, 분리양도 안 되고요. 요역지를 따라가야 됩니다. 자, 니은입니다. 니은. 지역권은 계속되고 표현된 것에 한해서 시효 취득할 수 있으며, 이때 지역권 등기 없이 시효 취득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일단 문장에서 첫 번째 문장은 맞는 말이죠. 계속되고 표현됐을 때 시효로 취득을 할 수 있다. 여기서 계속되고 표현됐다는 건 통로 개설했다 이 뜻이죠. 근데 문제는 20년을 채웠을 때 등기해야 돼요? 등기 안 해도 돼요? 등기하셔야 됩니다. 등기해야 돼요. 왜냐하면 지역권의 취득시효도 245조 1항의 점유 취득시효를 그대로 가지고 온 것이기 때문입니다. 일단 245조 1항의 내용은 잘 아시죠? 우리 많이 했었잖아요. 그죠? 많이 했었잖아요. 소유의 의사를 가지고 평온하게 공연하게 점유를 하면 뭐를 함으로써? 등기함으로써 소유권을 취득한다. 이게 245조 1항이잖아요. 그죠? 네, 자료 피세요. 자, 자료 피시기 바랍니다. 자료. 지난주 자료. 지난주 자료 갖고 계세요? 네. 자, 같이 보세요. 없으신 분들은요. 자, 예. 자, 지난주 자료에서 16페이지. 자, 16페이지 보시면요. 291조서부터 이제 지역권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밑에 쪽 294조를 확인하세요. 294조를 보면은 지역권은 계속되고 표현된 것에 한해서 245조를 준용하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245조가 제가 방금 칠판에다가 쓴 취득시효를 말을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취득시효라고 하면 20년을 채웠을 때, 점유취득시효 20년을 채웠을 때 등기를 해야, 뭐죠 갑자기? 등기를 해야 비로소 소유권을 취득하거든요. 등기를 해야만.
네, 그러니까 이 지역권을 시효로 취득할 때도 등기를 해야 등기를 안 해도 등기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니은 문장에서 지역권 등기 없이 시효 취득할 수 있다라고 하면 틀린 거죠. 자, 디귿이요. 한 사람이 지역권을 취득하면은 다른 공유자도 이를 취득한다. 이거를 취득의 불가분성이라는 것이죠. 자, 리을은 지역권자는 토지에 점유권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지역권 특성이죠, 특성. 자, 지역권이 가지는 특성. 첫 번째 특성, 비배타성, 점유권이 없음. 자, 그래서 점유권이 없기 때문에 이 지역권자는 물권적 청구권 중에서 반환 청구 할 수가 없다. 자, 그리고 특성 두 번째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요역지와 지역권 간의 부종성. 이 두 번째 특성이죠. 네? 그리고 세 번째 특성이 바로 그 유명한 뭐죠? 불가분성. 세 가지가 지역권의 특성이에요. 세 가지. 네, 자세한 내용들은 또 문제 풀면서 살펴보자. 자, 디귿은 취득의 불가분성이었습니다. 자, 디귿, 리을 다 맞는 말이고, 자, 미음에 요역지 소유권 처분은 다른 약정 없는 한 지역권 처분을 수반한다. 그러니까 요역지 땅을 딴 사람한테 처분, 매각 해버리면은 지역권도 같이 넘어간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는 말이죠. 틀린 것은 기읍과 니은이었습니다. 정답 1번이죠, 1번. 자, 다음 27번 문제로 이어서 가보겠습니다. 27번. 지역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지역권, 요역지와 분리해서 양도할 수 없다. 예, 부종성. 자, 이번에 요역지와 분리해서 지역권만 저당권의 목적으로 할 수 없다. 지역권만을 저당권의 목적으로 한다는 것은 담보로 제공하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도 결국 큰 맥락에서는 처분 아니겠습니까? 이 종에 해당되는 지역권을 요역지 토지하고 분리시켜서 처분하겠다. 이게 된다고 안 된다고? 이게 안 된다고. 그러니까 지역권만 이전시키겠다, 지역권에다가 저당권 설정하겠다, 이런 것 자체가 안 된다는 것입니다. 분리 처분이 안 된다. 자, 3번에 토지 분할이나 일부 양도의 경우는 지역권, 그 승역지 각 부분에 존속한다라고 돼 있죠. 이것도 불가분성이에요. 근데 문장이 좀 이렇게 낯선 느낌 안 드세요? 낯선 느낌. 예? 그 조문을 함께 찾아봐요. 그래서 조문 한번 보고 또 계속 이어서 보죠. 자, 몇 조 보시면 되냐면요. 지난주 자료입니다. 16페이지. 자, 16페이지 오셔가지고요. 일단 293조를 확인하세요. 293조. 불가분성 나와 있습니다. 자, 먼저 1항에 보시면 토지 공유자 1위는 지분에 관해서 그 토지를 위한 지역권 또는 그 토지가 부담한 지역권을 소멸하게 하지 못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문장에서 또는을 기준으로 그 토지를 위한 지역권에서의 이 토지, 이건 요역지겠어요? 승역지겠어요? 예? 요역지? 승역지? 예? 요역지예요, 승역지예요? 예, 요역지입니다. 왜 요역지죠? 위한이라는 표현 때문에. 그러니까 토지가 예? 지진 났습니까? 자, 토지가 편익을 받는다는 거죠. 예? 편익을 받는다. 그러니까 토지를 위한이라는 이 표현으로 인해서 이 토지는 요역지 토지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또는 오른쪽에 나오는 토지, 그 토지가 부담한 지역권, 그러니까 지역권을 부담하고 있고 편익을 제공하고 있다는 거죠. 따라서 오른쪽 토지는 무슨 토지? 승역지라는 거죠. 승역지. 지역권을 제멋대로 없앨 수 없다는 거예요. 제멋대로 소멸하게끔 하지 못한다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요역지 땅을 갑하고 을이 공유를 하고 있어야 갑과 을이 공유하고 있다. 승역지 토지는 병이 현재 소유하고 있습니다. 통로는 이렇게 개설돼 있다. 그러면 이 요역지 땅을
갑과 을이 지금 현재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갑도 통행할 수 있고 을도 통행할 수 있고 둘 다 통행을 할 수 있죠. 통행할 수 있다. 자, 이때 갑이 가지고 있는 지분 2분의 1, 을이 가지고 있는 지분이 2분의 1인데 예를 들어 을이 내가 2분의 1 지분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 땅에 있는 지역권을 내가 포기하겠다. 2분의 1만큼의 지역권을 내가 소멸시키겠다. 소멸시킬게. 이게 된다고 안 된다고? 이게 안 된다는 거야. 안 된다고. 응? 아니 이 양반아 네가 지역권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지. 지역권 어디에 있다고요? 땅에 있다고. 땅에. 지역권은 땅에 있기 때문에 갑도 그렇고 을도 그렇고 단독으로 지역권 없애버리겠다. 이런 게 된다고 안 된다고? 그게 안 된다 그러는 거야. 293조에서 지금. 이항이요. 토지 분할이나 토지 일부 양도의 경우에는 지역권은 요역지 각 부분을 위해서 또는 그 승역지 각 부분에 존속한다. 예를 들어서 토지가 분할됐다. 요렇게 토지가 분할됐어요. 그럼 토지가 분할됐으니까 지역권이 이렇게 갑의 지역권과 을의 지역권으로 나누어지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토지가 분할되거나 일부 양도가 된다고 해도 원래 이 땅에 존재하고 있었던 지역권은 효력이 나누어지지 않고 그냥 가만히 있다는 거죠. 그대로 있다, 그대로. 네? 그 말 맞습니까? 네? 각 부분에 그대로 존속한다라는 거죠. 그죠? 자, 그리고 오른쪽 페이지 가셔가지고요. 17페이지. 자, 17페이지 오셔가지고 295조도 확인해보죠. 295조. 자, 1항에 보시면 공유자 한 사람이 지역권을 취득하면은 다른 공유자도 취득한다. 아까 봤던 표현이죠. 자, 그리고 2항에 나와 있는 거. 취득기간의 중단. 취득시효를 중단시키는 거죠. 이거는 모든 공유자에 대해서 다 중단시켜야 되죠. 취득기간 중단시키는 거는 지역권을 취득한 거예요? 취득 못한 거예요? 예? 취득한 거, 취득 못한 거. 취득 못한 겁니다. 취득 못한 거. 싹 다 중단시켜야 됩니다. 자, 그리고 밑에 296조. 요역지가 수인의 공유일 때 1인에 의한 지역권 소멸시효의 중단 또는 정지. 이거는 지역권이 소멸할 뻔했지만 소멸하지 않은 거죠. 이거는 한 사람만 중단시키면 되는 내용이었죠. 자, 다시 문제로 돌아오세요. 자, 문제로 돌아오세요. 그럼 27번 문제에서 4번은 맞았어요? 틀렸어요? 자신의 지분만에 대해서 지역권 소멸시킬 수 있다. 요게 틀렸다는 거죠.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4번 정답이죠. 자, 그리고 5번은 통행지역권의 시효취득이죠. 계속되고 표현된 것에 한해서 할 수 있다. 당연히 맞는 말입니다. 정답은 4번이었고요. 또 다음 문제 이어서 가죠. 자, 29번 문제로 갑니다. 29번. 지역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못한 겁니다. 자, 기억은 요역지 불법 점유자나 지상권자도 통행지역권 시효취득할 수 있다라고 돼 있죠. 지상권자는 통행지역권 시효취득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불법 점유자 돼야 안 돼요? 너는 안 돼요. 기억 틀렸고. 니은 요역지 공유자 중 1위는 자신의 지분만에 대해서 지역권 소멸시킬 수 없다고요. 틀렸고. 자, 이것에 통행지역권 시효취득하는 경우에 승역지 소유자에게 보상 없이 취득할 수 있다. 보상해야 돼요? 해야 돼요? 안 해도 돼요? 해야 됩니까? 해야 되죠. 안 흔들리죠? 그죠? 보상해야 됩니다. 예. 참, 토지가 있을 때 타인의 토지에다가 통로를 개설하고 통로 개설하고 왔다 갔다 20년. 자, 갑이 이렇게 20년을 채웠을 때 시효를 완성시켰을 때 뭐를 취득한다? 뭐를 딱 취득하죠? 그게 아니라 등기 청구권. 지역권 설정 등기 청구권을 취득하는 거예요. 점유 취득 시효를 그대로 가져왔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 땅을 소유하고 있는 그 자, 이 땅을 소유하고 있는 자를 상대로 해서 이 등기 청구권을 행사하셔야죠. 등기 청구권 행사해서 갑이 지역권자로서 등기를 했을 때
등기를 했을 때 이제 비로소 지역권을 취득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럼 갑이 이렇게 지역권자가 되면 통로 개설, 갑이 통행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을에게는 당연히 손해가 생기겠죠. 그러니까 손해를 보상해 주시라는 겁니다. 즉 유상이다 무상이다. 유상이라는 거죠. 시효로 취득하는 경우는 유상입니다. 보상 없이가 틀렸죠. 자, 리을은 지역권 소멸시효의 정지죠. 공유자 1인에 의한 소멸시효의 정지는 다른 공유자 위에서 효력이 있어요, 없어요? 효력이 있죠. 한 사람만 하시면 되는 거니까요. 자, 리을은 맞는 말이고. 자, 그리고 미음 같은 경우는 지금 위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위기. 위기의 뜻이 뭐였죠? 예? 위기가 뭐 뜻이에요? 지금 시험 얼마 남았죠? 위임 포기. 위임 포기가 위기예요. 위임 포기. 예. 요역지 소유자하고 승역지 소유자가 있을 때 이 승역지 소유자가 이 땅을, 이 통로를 네가 저기 가지라는 거, 이렇게 넘기는 거죠. 이런 걸 위임 포기라 그러죠. 그러면 위임 포기를 하게 되면 원래 갑은 지상권자로서 통행을 하고 있었잖아요. 근데 그 땅을 갑이 가지게 되기 때문에 갑이 갖고 있었던 지역권이 어떻게 돼요? 소멸하겠죠? 뭐 때문에? 혼동으로 인해서 지역권이 소멸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위임 포기입니다. 위임 포기. 그러면 위임 포기라고 하는 건 요역지 소유자가 하는 거예요? 승역지 소유자가 하는 거예요? 네? 요역지 소유자, 승역지 소유자. 갑이 하는 거, 을이 하는 거. 을이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승역지 소유자가 이렇게 해야죠. 승역지 소유자가 누구에게? 요역지 소유자에게 이렇게 해야죠. 그게 맞잖아요. 이렇게. 자, 아니면은 지역권 설정자가 지역권자에게 이렇게 해야죠. 이게 바로 위기라는 것입니다. 자, 그럼 현재 문장에서 요역지 소유자는 오른쪽에 지역권 설정자에게 위기라고 되어 있죠. 반대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옳은 문장으로 바꾸려면 뭐라고 해야 돼, 문장 시작할 때? 승역지 소유자는 지역권자에게 위기하여, 이렇게 해야 맞는 문장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네, 주어와 목적어가 이게 뒤바뀌어 있는 상태입니다. 자, 그래서 미음도 옳지 못한 지문이죠. 자, 해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그럼 이제 30번 문제로 가보죠. 30번. 지역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겁니다. 자, 1번. 지상권자는 통행지역권을 시효로 취득할 수 없다. 맞나요? 지상권자도 지역권 시효 취득이 다 되죠? 뭐 지상권자, 전세권자, 임차인 뭐 다 됩니다. 소유자뿐만 아니라 1번 바로 정답입니다. 자, 이번은 승역지에 용수지역권 설정된 때 먼저 성립한 지역권이 우선한다. 따라서 후순위에 있는 자가 선순위 지역권자의 용수를 방해하지 못한다. 물이 흘러가는 거 막지 말란 뜻입니다. 맞는 말이고요. 자, 3번에 지역권은 요역지와 분리 양도하거나 다른 권리 목적으로 하지 못한다. 예, 부종성 말하고 있고요. 자, 4번은 지역권 소멸시효의 정지입니다. 1인에 의한 소멸시효의 정지. 한 사람만 하면 끝나는 거죠? 다른 공유자 위에서도 효력이 있다. 맞는 말. 자, 5번에 한 사람은, 공유자 중 한 사람은 자신의 지분에 관해서 지역권 소멸하게 하지 못한다. 예, 불가분성 말하고 있습니다. 정답은 1번이었고요. 자, 여기까지 지역권 관련된 내용들 마무리하고 바로 이어서 뒷페이지에 이제 전세권 문제 32번서부터 나오고 있는 것이 전세권입니다. 32번이요. 옳지 않은 거. 1번. 전세금의 지급은 필수 요소다. 근데 기존 채권으로 가름할 수 있죠?
대신할 수 있다. 자, 이번에 전세권 설정은 의무 부담 행위입니까? 의무 부담 행위예요, 아니에요? 예? 예. 예. 화이팅. 예? 힘내세요. 예, 화이팅 하세요. 자, 일단 목적물에다가 전세권을 설정하거나, 예? 목적물에 전세권 설정하거나 아니면은 뭐 저당권을 설정하거나, 이런 것들은 의무 부담 행위다, 처분 행위다? 처분 행위예요. 이런 것들은요. 처분 행위. 처분 행위. 아니면은 뭐 물권 행위라고 하셔도 되고요. 물권 행위. 처분 행위 속에 이제 물권 행위가 있으니까요. 좀 더 구체적으로. 따라서 처분 행위를 하려면 처분 권한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처분 행위죠. 근데 지금 2번은 전세권 설정이 의무 부담 행위라고 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틀렸죠. 그냥 바로 던지는 문제죠. 던지는 문제. 바로 이제 받아 먹어야 돼요. 2번 정답. 근데 못 받아 드신 것 같은데 표정들이요. 자, 2번 정답이요. 자, 목적물. 인도는 성립 요건이 아니다. 맞나요? 전세권 성립 요건 뭐예요? 네? 전세권 성립의 3요소. 네, 계약 등기. 그리고 전세금이요. 전세권이 성립하려면 일단 전세권 설정 계약을 해야 돼요. 당사자 간의 합의, 계약을 하고, 그리고 전세금 줘야죠. 전세금 있어야 됩니다. 전세금 없으면 전세권이라고 할 수 없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전세권자로서 등기까지 하셔야죠. 이렇게 세 가지의 요소를 갖췄을 때 전세권이 성립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갖췄을 때 전세권이 성립할 수 있다. 전세권 성립. 전세권 성립. 그죠? 예. 따라서 목적물 인도시키는 거는 전세권 성립의 요소다, 요소 아니다? 요소가 아닙니다. 성립 요소가 아니다. 인도가 요소가 되는 건 주택임대차 보호법에서 인도 주민등록, 그게 이제 인도가 요소가 되는 것이고, 전세에서는 인도가 요소가 아니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3번에서 인도는 요건이 아니다. 이게 맞는 말이죠. 자, 4번입니다. 채권 담보 목적의 전세권일 때. 채권자, 설정자, 제3자 합의가 있으면 전세권의 명의를 그 제3자로 하는 것도 가능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거는 뭔 말이냐면요. 우리가 저당권 파트에서 이런 걸 본 적이 있어요. 저당권 파트에서. 자, 이렇게 있을 때 갑이, 예를 들어 갑이 채무자고 을이 채권자일 때, 그러니까 을이 채권자라는 건 을이 돈을 빌려주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을이 돈을 빌려주었다. 자, 그러면 저당권 설정 계약을 하고 저당권 등기하려면 채권자 명의로 저당권 등기해야 되는 거잖아요. 자, 근데 그렇게 안 하고 다른 제3자 명의로 저당권 등기를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원칙적으로는 이렇게 하시면 유효해요, 무효해요? 원칙적으로 이렇게 저당권 설정 등기하시면 원칙은 무효죠. 근데 이게 유효가 되는 경우는 3자 간에 뭐가 있다면? 합의, 그렇죠? 3자 간의 합의가 있다면은 제3자 명의로의 저당권 등기도 유효가 될 수 있다라고 한 적이 있습니다. 자, 현재 지문에서 말을 하는 것은요. 채권자, 자, 을이 갑한테 돈을 빌려줬는데 이 경우에 등기를 저당권 등기하지 말고 저당권으로 등기하지 말고 전세권으로 등기하자는 거예요. 그러면 사용수익 목적의 전세권이 아니라 목적물에 대한 담보를 위한 전세권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걸 담보전세라 그래요. 담보전세.
담보 목적의 전세권을 설정한다. 자, 이렇게 되면 저당권과 효력이 동일해지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채권자의 명의로 전세권 등기를 해야 되겠지만 예외적으로 역시 3자 간의 합의가 있다면 제3자 명의로 전세권 등기를 해도 그거 유효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저당권 성립에서 봤던 내용하고 똑같은 내용입니다. 자, 5번은 당연한 말이죠. 농경지는 안 되고요. 정답 2번. 자, 33번으로 갑니다. 전세권 기간입니다. 옳은 거. 자, 1번은 건물 전세가 나오고 있네요. 건물 전세 최단기 몇 년이죠? 최단기 1년이죠. 1년으로 약정했을 때 2년을 주장 못합니다. 1년을 주장할 수 있겠죠. 자, 2번입니다. 토지 전세. 토지 전세는 최단기 몇 년이에요? 최단기 없습니다. 토지 전세는 없다. 건물 전세만 1년이죠. 네. 자, 2번 틀렸고요. 자, 3번에 법정갱신과 최단기간 제한은 건물 전세에서만 인정되며 법정갱신되면은 기간 2년으로 본다. 기간 2년이에요. 정함이 없는 것으로. 자, 4번이요. 법정갱신되면 등기 없이 제3자에게 효력이 있다. 맞나요? 예, 법률 규정이잖아요. 4번 정답. 자, 5번에 전세권 기간을 정하지 않은 경우에 전세권자만 소멸 통고, 아니요. 설정자도 전세권자도 둘 다 소멸 통고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몇 월 지나면 끝나요? 6개월 후에 끝나죠. 근데 지금 3개월이라 그러죠? 틀린 거죠. 안 되겠어요. 자료 피세요. 안 되겠어요. 네? 조문 잠깐 보고 넘어가요. 자료 피세요. 자, 18페이지요. 맞나? 18페이지. 이렇게 불안한 마음이 들죠? 왜 없는 것 같죠? 설마 내가 안 넣어놨나? 넣어놨네요. 예, 19페이지. 자, 자료 19페이지 피세요. 19페이지. 312조. 자, 312조로 보시면 전세권의 존속기간이 나오고 있죠. 자, 먼저 1항부터 확인해 보면은 전세권 존속기간은 10년을 넘기지 못한다라고 돼 있죠. 최장기 10년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10년을 못 넘긴다는 거는 토지 전세, 건물 전세 다 포함됩니다. 근데 2항에서는 1년 미만으로 정했을 때 이를 1년으로 한다고 돼 있죠. 이거는 건물 전세가 그렇다는 거죠. 따라서 토지 전세는 최단기 없어요. 토지는 없다. 자, 3항에서는 전세권 설정은 갱신할 수 있고 이때 갱신한 날로부터 10년을 넘기지 못한다. 그러니까 10년에 한 번씩 계속 갱신해줘야 돼요. 최장기 10년이죠. 자, 4항입니다. 전세권 설정자 측에서 전세권 존속기간 만료 6개월 전부터 1월 전까지 사이죠. 이때 전세권자에게 갱신 거절의 통지, 조건 변경 안 해주면 갱신하지 않겠다라는 뜻의 통지를 안 했다. 아무 말씀도 안 하셨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기간 만료됐을 때 그 전의 전세권과 동일 조건으로 해서 다시 전세권 설정 해주는 걸로 보는 거죠. 이런 걸 법정갱신이라고 하잖아요. 이 법정갱신은 건물에서 되는 거, 토지에서 되는 거, 아니면 둘 다예요. 어디죠? 지금 사항에 뭘로 시작되고 있어요, 단어가? 건물의 전세권입니다. 건물. 자, 마지막 문장에 이때 존속기간은 정함이 없는 걸로. 자, 이렇게 존속기간이 정함이 없는 걸로 되니까, 정함이 없는 걸로 되니까 밑으로 조금 내려와서 313조 확인합니다. 313조. 전세권 존속기간을 약정하지 않았을 때 각 당사자는 상대방에 대해서 전세권 소멸 통고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각 당사자는 전세권자도 할 수 있고 그리고 전세권 설정자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 통고받고 6개월 지나면 비로소 끝난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이 312조하고 313조 요 조문을 파악하고 있으면은 충분히 문제없이 풀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자, 정답은 4번이었고요. 자, 다음 이제 35번 문제로 넘어가죠. 35번. 전세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예요. 1번, 존속기간 시작되기 전에 마친 전세권 등기도 유효로 추정된다.
아직 전세가 시작도 안 됐는데 등기부터 한 거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이걸 무효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이런 걸 실체에 부합하는 등기라 그래요. 실체에 부합한다. 어차피 결과는 똑같다. 등기를 미리 하든 나중에 하든 결과는 똑같다. 실체 부합. 2번. 전세금 지급과 목적물 인도는 전세권 성립 요소 아니잖아요. 뭐가 아니잖아요? 인도가 아니잖아요. 2번 정답. 자, 3번. 필요비 청구 못하죠. 목적물에 대한 현상 유지, 관리, 수선 의무가 전세권자한테 있다, 전세권 설정자한테 있다? 전세권자한테 있죠. 즉, 전세권자가 뭐를 청구하지 못한다? 필요비 청구 못하잖아요. 그죠? 맞는 말이죠. 자, 4번에 전세권자, 그렇죠. 스스로 유지, 관리 의무를 부담한다. 3번하고 4번하고 이렇게 묶어서 정리해야죠. 5번에 전세권 성립된 후에 목적물 소유권 이전된 경우에 종전의 소유자는 설정자 지위 상실, 전세금 반환 의무를 면한다. 맞나요? 왜 면하죠? 네, 승계되니까. 왜 승계되죠? 예. 대항력이 있으니까. 자, 다시 한번. 왜 종전 소유자는 전세금 반환 의무를 면하시는 거죠? 아니요. 승계되니까. 승계되니까. 왜 승계되죠? 대항력이 있으니까요. 예. 자, 갑이 소유자고 을이 전세권자예요. 을이 전세권자. 네? 요 상태. 요 상태에서 소유권이 목적물 소유권이 갑에서 병으로 넘어갔을 때 만약에 승계가 안 되면은 여전히 갑이 전세금 빼줘야 되는 채무를 지겠죠. 승계가 안 된다면. 근데 이게 승계가 돼버리거든요. 원래는 갑이 전세권 설정자였습니다. 원래는. 자, 그런데 목적물 소유자가 갑에서 병으로 바뀌면서 이 설정자 지위가 병한테로 승계가 돼버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기존에 갑이 지고 있었던 전세금 반환 채무는 이제 없어지는 거죠. 전세금 반환 채무는 이제 병이 지는 거예요. 네가 빼줘야 돼, 이제. 이렇게 반환 채무가 병한테로 승계가 됐기 때문에 종전의 소유자 갑은 그 채무를 어떻게 한다고요? 면한다고요. 갑은 면한다고요. 승계되니까, 승계. 그죠? 그럼 왜 승계된다? 얘가 뭐 있어서? 대항력이 있어서. 바로 이거죠. 이게 아주 정확한 대답이에요. 아니 그러면 대항력이 없으면, 만약에 얘가 대항력이 없으면 그럼 승계가 안 됩니까? 네, 그럼 승계가 안 됩니다. 대항력 없으면 승계 안 되고 갑이 여전히 채무 지시겠네요. 근데 그게 아니고, 자, 전세권은 물권이고 대항력이 있기 때문에, 자, 대항력이 있기 때문에 승계도 되는 거죠. 승계된다. 자, 그런 맥락에서 이 지문에서도 맞는 말이죠. 종전 소유자는 의무를 면한다.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38번 문제 그러면 이어서 보겠습니다. 38번. 자, 전세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되어 있죠. 자, 1번에서 전세권 설정자는 목적물 현상을 유지하고 통상관리에 속한 수선을 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현재 1번 지문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목적물에 대한 현상, 유지, 그러니까 수선이죠. 수선하고 관리하고 유지할 의무가 누구에게 있냐는 거죠. 자, 이 의무는요, 전세권자에게 있죠. 전세권자에게. 자, 관련해서 우리 자료를 좀 보면서 조문을 좀 확인을 해보죠. 자, 우리가 지난주에 받았던 자료, 번호가 매겨져 있는데요. 145번에서 309조를 보시면요. 309조. 전세권자의 유지 수선 의무가 나와 있습니다. 내용을 보면 전세권자는 목적물의 현상을 유지하고 통상관리에 속한 수선을 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죠. 이로써 전세권자의 의무다라는 걸 명확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의무는 한 개 더 있습니다. 이 전세권자는 목적물을 사용할 때 용도대로 사용할 의무가 있습니다. 용도대로 사용할 의무가 있다. 자,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전세권자의 대표적인 의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특히나 유지수선 관리 의무가 전세권자에게 있기 때문에 이 전세권자는 비용 청구할 때 필요비 청구, 필요비를 청구하실 수가 없는 거죠. 유익비 청구는 가능하지만 필요비 청구는 할 수 없습니다. 자, 그런 맥락에서 1번 지문은 당연히 틀린 지문이겠죠. 자, 2번입니다. 구분 소유권 객체가 될 수 없는 건물 일부에 대한 전세권자입니다. 전부에 대해서 우선 변제 받을 수 있으며, 여기까지는 맞죠? 일부 전세에 들어갔을 때 우선 변제는 목적물 전부에 대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전세권에 기해서 건물 전체를 경매 신청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아니죠. 자, 목적물 일부 전세를 들어갔을 때 그 전세권의 효력은 목적물 일부에만 미치고 있기 때문에 전세권에 기하여 목적물 전부에 대해서 경매를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그건 불가능해요. 자, 그러나 이거하고 또 추가적으로 아셔야 되는 것이 이 전세권자는 목적물이 어쨌든 경매가 됐을 때, 매각이 됐을 때 매각대금 전부에 대해서 우선 변제를 받는다. 그거는 가능하죠. 우선 변제권을 행사한다. 네, 그건 가능합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필수적으로 알고 계셔야 되는데, 자, 현재 2번 지문에서 첫째 줄에 나오는 오른쪽에 건물 전부에서 우선 변제 받을 수 있으며, 이까지는 맞는 말입니다. 근데 그 뒷문장 전세권에 기해서 전부에 대해서 경매를 신청할 수 있다. 이거는 틀린 거죠. 전세권자가 만약에 전부에 대해서 경매 청구를 하고 싶으시면은 전세권에 기해서 경매 청구를 할 것이 아니라 전세금 반환 채권, 채권자 지위에서 일반 채권에 기해서는 전부 경매 청구를 할 수가 있죠. 네, 그건 가능하겠지만 전세권에 기해서는 할 수가 없다. 2번 지문도 틀렸습니다. 자, 그리고 3번 지문은요, 우리가 역시 또 자료를 통해서 조문을 좀 확인할 필요가 있는데, 자, 아까 봤던 그 조문 위쪽에 144번을 보시면은 308조가 나오고 있습니다. 308조. 자, 308조 내용을 보면 전세권의 목적물을 전전세 또는 임대한 경우 전세권자는 전전세나 임대하지 않았으면 면할 수 있는 그 불가항력으로 인한 손해에 대해서도 책임을 부담을 한다라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만일 전세권자가 전전세나 임대를 하지 않았으면 생기지 않았을 손해라는 것이죠. 자, 근데 여기서 조금 유념 있게 봐두셔야 되는 거는 불가항력으로 인한 손해라는 겁니다. 자, 그 손해가 우리가 어쩔 수 없는 불가항력적이라는 거라고 해도 그래도 책임을 진다는 거죠. 자, 그래서 308조를 통해서 알 수 있는 이 전세권자의 책임은 무과실 책임이다 라는 걸 알 수가 있죠. 무과실 책임. 근데 3번 지문에서는 전전세 임대를 한 경우에 불가항력으로 인한 손해에 대해서는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라고 돼 있어서 3번 지문도 틀렸습니다. 다음 4번이요. 4번 지문은 305조를 말합니다. 4번 지문은 305조예요. 자, 305조 이거는 법정지상권인데요. 자, 305조 법정지상권은 어떤 내용이냐? 이런 내용이에요. 자, 토지가 있고 건물이 있을 때, 토지 건물 이렇게 있을 때 건물에 전세권자가 들어와 있었고, 자, 건물에 전세권자, 이렇게 전세권이 설정돼 있던 상태에서 갑이 토지 소유권을 다른 사람한테 넘겼을 때,
자, 토지 소유권 병한테 넘겼다. 뭐 이를테면 토지 매매 계약이 있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토지 소유권 이전 등기를 경료시키면 토지 건물이 원래 갑, 건물 소유자 갑, 둘 다 동일 소유자였다가 이 매매를 원인으로 해서 토지 소유자, 건물 소유자가 달라지게 된 상황이죠. 자, 이랬을 때 법정지상권이 성립할 수 있는데 누가 법정지상권을 취득하느냐? 그건 당연히 전세권자가 취득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건물주께서 취득을 하시겠죠. 자, 그럼 건물주 갑은 전세권자가 아니고 전세권 설정자입니다. 전세권 설정자. 그래서 전세권 설정자가 법정지상권을 취득한다라는 걸 파악을 하시면 되는데, 자, 관련해서 조문 역시 함께 또 보죠. 자, 자료 141번 위쪽에 보시면은 305조가 나와 있습니다. 1항에서 대지와 건물이 동일한 소유자에게 속한 경우에 건물의 전세권을 설정할 때 그 대지 소유권의 특별 승계인, 여기서 말하는 대지 소유권 특별 승계인이 누구를 말하는 거겠습니까? 대지 소유권의 특별 승계인 병을 말하는 거죠. 병. 자, 이 대지 소유권의 특별 승계인은 전세권 설정자에 대해서 지상권 설정한 것으로 본다. 그러니까 법정 지상권을 취득하는 자는 전세권자가 아니고 전세권 설정자라는 거죠. 이 전세권 설정자를 전세권자로 바꿔서 주로 출제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4번 지문으로 다시 돌아와서 문제로 돌아와서 4번 지문, 동일 소유자에게 속한 대지, 건물 중 건물의 전세권이 설정된 후 대지 소유권에 대해서 특별 승계한 자, 이 자는 전세권자에 대해서 지상권 설정한 것으로 본다. 틀렸죠. 전세권자를 전세권 설정자로 바꿔야 맞는 지문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5번 지문이요. 법정지상권이 성립한 후에 대지 소유자는 타인에게 그 대지 전부를 목적으로 한 전세권 설정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5번 지문에서 말하는 게 뭐냐? 일단 법정지상권이 성립했다라는 거죠.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자, 토지가 갑 거고 건물도 갑 건데, 자, 이런 상태에서 예를 들어 건물에만 저당권이 설정됐습니다. 자, 그러면 건물에 저당권이 설정됐고 이후에 갑이 변제를 하지 못해서 이 저당권자가 경매 신청을 할 수 있겠죠. 자, 그럼 A가 건물에 대해서 경매 신청을 하게 되면 이 건물을 누군가 경락을 받으시겠죠. B가 건물을 경락받았다. 건물주가 된 거죠. 그러면 저당권 실행으로 인해서 토지 건물 소유자가 동일했다가 이렇게 달라졌기 때문에 이 B가 취득하게 되는 것이 바로 366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법정지상권입니다. 자, 그럼 B가 법정지상권자가 됐다는 거는요, 지상권이라고 하는 토지 사용권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기 때문에 갑은 이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건 갑이죠. 그러나 이 토지에 대해서 배타적인 사용권 가지고 있는 것은 법정지상권자 B라는 거죠. B. 자, 그리고 이 지상권이라는 것은 목적물을 점유하는데 배타적으로 점유를 합니다. 자, 그럼 B가 토지를 이렇게 배타적 점유를 한다는 것 자체가 나만이 점유하고 나만이 사용할 거다라는 거죠. 자, 근데 이런 상태에서 갑이 만약에 이 토지에 대해서 뭐 C한테 전세권을 설정해 주겠다, 이런 거 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안 된다. 왜냐면 이 토지를 사용하고 있는 지상권자 B가 이미 들어와 있는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 맥락에서 5번 지문, 대지 소유자 갑은 타인에게 그 대지 전부를 목적으로 한 전세권을 설정하실 수는, 그쵸, 없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5번이 되겠죠. 그쵸? 자, 다음 39번 문제 이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세권 처분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겁니다. 예. 전세권자가 전세권 처분하면은 설정자 동의를 요한다. 맞나요? 동의 필요해요? 필요 없어요. 처분의 자유가 있다. 처분의 자유. 자, 2번입니다. 근데 전세권 설정 당시에 전세권 양도나 처분 금지 특약을 넣었을 때 그 특약은 유효죠. 그렇죠? 금지시킬 수 있거든요. 틀렸고. 자, 3번에 전세권자가 설정자 동의 없이 전전세를 설정하면 원전세권 소멸한다. 말도 안 되죠. 안 소멸하죠. 4번. 전세권 목적 저당권에서 기간 만료되면 저당권자는 전세권 자체의 실행을 할 수 없고 전세금 반환 채권에 대해서 물상대위할 수 있다. 자, 4번 지문에서는요. 전세권 목적 저당권이다 라고 돼 있죠. 이 말 자체가 현재 저당권자가 뭐를 저당 잡고 있다는 거죠? 예, 전세권 저당 잡고 있다는 겁니다. 갑이 목적물 소유자, 을이 전세권자. 그리고 이 을의 전세권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저당권. 이 상태라는 거죠. 바로 이 상태. 자, 그럼 이 상태에서 전세권이 기간 만료로 소멸하면 원칙적으로는 이 저당권도 소멸해야 되겠죠? 없어지는 거죠. 없어지는 거죠. 근데 살아남고 싶으면은 을이 갑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전세금 반환 채권. 갑 상대로 전세금을 반환받을 수 있는 채권이 있거든요. 을한테. 이거를 빨리 뭐 하셔야 돼요? 빨리. 압류. 빨리 압류 들어가야 돼요. 이렇게 압류를 들어가서 그 가치 변형 관리에 대해서 효력을 주장하는 거니까 이거를 지금 현재 지문에서 물상대위라고 말하는 거죠. 맞는 말입니다. 4번 정답이죠. 자, 5번이요. 장래전세권이 소멸하는 경우에 전세금 반환 채권 발생하는 것을 조건으로 해서 조건부 채권, 존속 중에도 양도할 수 없다라고 돼 있는데 일단 존속 중에는 채권을 확정적으로 양도하는 건 안 된다 그랬습니다. 근데 예외적으로 이 조건부로 해서 넘기는 건 가능하죠. 근데 그게 안 된다 그러니까 저기 5번도 틀린 거죠. 4번 정답이고요. 자, 40번 문제. 전세권, 전전세 옳은 겁니다. 자, 1번은 소유자 동의 안 받고 전전세를 설정했다는 거죠. 그래도 원전세는 없어지지 않습니다. 처분의 자유. 2번 전전세 설정은 원전세권 설정자 동의가 요건 아니요. 동의 필요 없다고요. 자, 3번에 전세금, 기간. 이거는 원전세의 범위를 넘길 수가 없는 거죠. 원전세가 더 영역이 넓어야 됩니다. 자, 4번입니다. 전전세를 설정한 경우 전세권자는 전전세 하지 않았으면 면할 수 있는 불가항력. 으로 인한 손해라고 하더라도 책임져야 된다 그랬어요? 책임 없다 그랬어요? 책임져야 된다고. 308조. 따라서 무과실 책임이라고 그랬습니다. 4번 정답. 5번 전전세권자는 원전세권 소멸하지 않은 경우에도 경매 신청 아니요. 전전세권자가 경매 신청하려면은 전전세도 끝나야 되고 원전세도 다 끝이 나야죠. 그때 경매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이 이후에는 조금 이제 사례 형식의 문제들이 나오고 있죠. 전세권 관련된 문제 2문제 정도만 더 풀고 좀 쉬었다가 이어서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